어차피 시골에서 가난한 할머니인데 저희 애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선물 하나 제대로 못 해주시잖아요. 요즘 애들 물건이 얼마나 비싼데 세상 물 정도 모르시네. 손주가 태어난 지 2년이 넘도록 시댁에 손주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며느리의 말입니다. 저희 집이 가난해 보인다는 이유로 며느리는 저와 남편을 줄곧 무시했어요. 선물을 떠나서 애가 태어났으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알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지금 따지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출산 축하한다고 용돈이나 주고 말하세요. 아, 물론 어머니는 돈이 없으셔서 못 하시겠지만요. 민석이가 해외 주지사로 발령났다며? 잘 됐네. 네, 근데 이제 자주 못 뵙게 되어서 아쉬워요. 아무래도 거기서도 일로 바쁘고 쉽지 않지. 저는 큰 아들 강현석과 작은 아들 강민석,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은 35, 작은 아들은 31이고 둘 모두 결혼해서 살고 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가 해외로 발령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작은 아들과 며느리와는 연락을 자주 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고 저와 남편은 충주에 살고 있지만 꽤 먼 거리인데도 자주 찾아와주는 효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똑부러졌던 둘째 아들이라 해외 주지사로 발령났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자주 만나지 못하게 돼서 아쉬웠죠. 그래도 어린 나이에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 같아 자랑스러웠죠. 엄마, 이제 해외로 가게 되면 자주 못 뵐 것 같은데 괜찮아요? 우리는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둘째 아들은 우리가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65세가 되어 올해 정년퇴직을 했고 저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이제 진정한 노후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더 이상 정기적인 벌이가 없어 불안하기도 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과 며느리였죠. 현석이는 이제 우리와는 거의 연을 끊을 모양이야. 큰아들 현석이와는 이미 관계가 많이 멀어졌습니다. 아들이 둘인데도 해외를 가게 된 둘째 아들이 우리를 걱정하는 이유이기도 했죠. 둘째 아들과 작은 며느리에게 큰아들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지만 눈치챈 것 같았어요. 큰아들이 우리와 멀어진 계기는 큰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결혼 인사를 하러 며느리가 우리 집에 처음 방문한 날이었죠. 저희 왔어요. 어서 와라. 저녁 준비 다 되었으니 조금만 쉬고 있으렴. 큰아들 현석이와 여자친구 박정은은 집으로 들어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서둘러 저녁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첫 인사를 하는 자리라 저도 내심 긴장했죠. 그래도 작은 아들이 큰아들보다 먼저 결혼한 탓에 경험이 있어 그런지 좋은 분위기였어요. 자, 이제 밥 먹자. 밥을 다 차리고 모두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은이는 밝고 싹싹해서 저와 남편은 꽤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때 아들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안해요. 회사인가 봐.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아들이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뜨자 정은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처음 와서 인사드리는 건데 음식이 참 소박하네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배달 음식을 더 좋아했으려나 먹을 게 너무 없니? 미안하다 얘야. 현석이가 특별히 뭐 하지 말라고 해서 민석이 결혼 때도 별말 없었어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 남편이 없는 어색한 자리에서 말을 억지로 이어나가려다 실언을 했다고 생각해. 저와 남편은 최대한 그 말을 받아주었죠. 아유, 어머니. 그런 거 다 빈말이죠, 빈말. 특별히 뭐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도련님네가 별말 없었다는 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런가? 어색해서 잘못 나온 말이 아니었죠. 정은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저희 왔을 때도 어머니만 저희 맞아주시고 아버지는 방에서 꼼짝도 안 하시더라고요. 시골 사람들이라 아직도 남조녀비 그런 거 있는 건가요? 나중에라도 저한테 남자가 큰일 한다느니 여자가 참으라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마구 쏟아내는 정은이의 말에 남편과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식탁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며느리는 말을 멈췄죠. 별일 아니에요. 이럴 때 전화가 오다니 참. 현석이가 돌아오자 정은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참한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변한 정은이의 모습에 마치 그 전에 며느리는 귀신이었던 건가 싶을 정도였죠.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맛있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아들과 정은이는 돌아갔어요. 정은이 어떤 것 같아? 솔직히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현석이가 고른 사람이니까 우리가 뭐 이렇다 말하는 것도 그렇지. 정은이는 아들 앞에서는 싹싹하고 좋은 며느리이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사는 것도 아니니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큰아들에게 직접 얘기하자고 남편과 얘기했죠. 그로부터 6개월 뒤 현석이의 결혼식이었어요. 정은이를 만난 것은 그 뒤로 처음이었죠. 그 일이 있은 후부터 현석이에게서는 그날 이후로 어떠한 연락도 없었어요. 중요한 일들은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통보하듯이 남겨뒀었죠. 결혼식 준비로 바빠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왠지 아들이 남처럼 느껴져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축하할 자리이니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자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난 후 큰아들은 저와 남편이 꾹꾹 참아온 부정적인 감정을 한 번에 터뜨리게 했어요. 엄마 인사 갔을 때 정은이한테 뭐라 했어요? 정은이가 두 분이 무서워서 만나고 싶지 않다는데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잘 몰라도 직접 하신 말씀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오늘은 결혼식이니 이렇게 만나지만 앞으로는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들 뒤에서 피식 웃고 있는 정은이를 보고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를 끊고 싶었던 것이죠. 시골에서 소박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와 가까이 지내봤자 득될 게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무슨 소리니? 오히려 정은이가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고 하는 말이야. 정은이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차갑게 말한 거 알아요? 근데 그 전에 엄마랑 아버지가 심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날 있던 일을 아들에게 열심히 설명했지만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큰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에 저와 남편은 크게 실망했죠. 알았다. 마음대로 하렴.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때만 연락다오. 내가 결정한 일이니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남편과 저는 큰아들과 며느리와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게 되었어요. 큰아들 현석이의 결혼식이 끝나고 6개월 후 작은아들 민석이가 해외로 발령났다는 연락이 왔지요. 작은아들과 며느리가 해외로 떠난 지 3년 후 민석이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연락이 늦어져서 미안해요. 안정기가 될 때까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저와 남편이 그토록 기다렸던 첫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이었죠. 축하해. 고생했다. 이제 나도 첫 손주의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응? 무슨 소리예요? 첫 손주는 형이 이미 낳았는데. 민석이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잘못 말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무슨 말이냐니. 이미 2살이나 된 손주가 있으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엄마 형한테 아무 말도 못 들었어요? 현석이는 결혼 후 한 달이 지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민석이는 연락을 받은 듯 했습니다. 엄마, 형한테 제가 연락을 좀 해둘게요. 몇 시간 후 민석이는 첫째 아들 현석이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제게 연락한 사람은 현석이가 아닌 큰며느리 정은이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남편이 중요한 일 말고는 연락 안 해도 된다길래 연락을 안 드렸어요. 저희에게는 아이가 중요했지만 어머니께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손주인데 중요하지 않을 리가 없지.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했어요. 마치 연락을 안 했다고 채근하는 제가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 말투에서 애초에 처음부터 손주의 존재를 알리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을 더 확신했어요. 현석이에게는 또 우리가 심한 말 했다고 할 거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어차피 시골에서 가난한 할머니인데 저희 애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선물 하나 제대로 못 해주시잖아요. 요즘 애들 물건이 얼마나 비싼데 세상 물 정도 모르시네. 며느리는 저를 긁기 위해서 전화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2년 동안 그 존재를 숨기고 시골 가난한 할머니라는 폭언을 듣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정도의 실언을 들으니 분노보다는 어이가 없었죠. 그래, 알았다.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마. 내 부디 그렇게 해주세요. 큰 며느리와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 저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민석이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 귀엽다. 엄마를 닮아서 더 귀엽네. 손주를 보러 민석이네 집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해외 발령이 난 상태로 임신했지만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출산 전에 귀국했죠. 덕분에 우리도 사랑스러운 손주를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인터폰이 울리고 민석이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집에 온 사람은 큰아들 현석이와 큰 며느리였어요. 처음 보는 현석이의 아들도 있었죠. 아기랑 인사해, 형. 저는 큰아들 부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닌 척하고 있지만 큰아들과 며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죠. 민석이가 일부러 자리를 만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모든 가족이 다 모인 것은 현석이의 결혼식 이후 거의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여기가 아기 방이에요? 너무 잘 해놨네요. 장난감도 없는 게 없네. 어색한지 큰 며느리 정은이는 화제를 돌리려 애썼어요. 아, 이거 엄마가 다 해주신 거예요. 필요 없대도 매번 이렇게 사서 보내주셔가지고 얼굴 보기 전부터 그러셨는데 이제 얼굴도 보셨으니 앞으로는 얼마나 더 극성이실지 걱정이에요. 큰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기의 물건들이 다 제가 사준 것이라는 걸 알게 된 후 아차 싶었던 것 같았죠. 너희 엄마는 손주 생각밖에 안 한다. 출산 선물도 엄청 줬지. 그러니까요. 애 낳기 전부터 방이 꽉 차서 그거 고민하는 것도 힘들었다니까. 지금도 아직 어려서 당장 쓸 것도 아닌데 보이는 것마다 다 사주시니까. 어차피 다 쓰게 될 거니까 그 전까지 잘 보관해두면 되지. 줄 때 받는 것도 효도야. 그래서 항상 잘 받고 감사하게 쓰고 있어요. 이 대화를 들으면서 큰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어요. 시골의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비싼 아기용품을 턱턱 사주는 것이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아, 그런데 아빠 피아노는 지금은 진짜 너무 일러요. 그건 나중에 사줘. 큰아들이 오기 전 아기가 크면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바로 피아노를 사주겠다고 했죠. 큰 며느리는 더 놀란 눈치였어요. 뭐야? 당신 부모님 돈 많았어? 큰 며느리는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말하려고 한 듯 했지만 흥분한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지요. 현석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응. 아, 우리 아버지 꽤 유명한 물리학 박사여서 대기업에서 계속 일하셨었어. 퇴직 전까지 임원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셔서 퇴직금도 상당했어. 그러다가 회사에서 아버지 어드바이스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재택근무로 필요할 때 어드바이스 해주는 고문으로 지금도 일하게 되셨거든. 그래서 여유는 좀 있으시지. 남편이 퇴직하고 귀농을 선택한 후 남편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다시 고용하고 싶다는 연락이었죠. 필요할 때 조언을 해주는 고문직을 계약해 주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형태로 일하게 되었죠. 시골 생활을 하면서는 돈을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거의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사치품에 큰 욕심이 없는 저와 남편은 그 돈을 손주에게 마음껏 쓰기로 했죠. 당신 왜 이런 사실을 나한테 하나도 얘기 안 해줬어? 결혼 전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소박한 저희 집을 보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판단했던 며느리의 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가 엄마 아빠랑 연락 안 하고 살고 싶다고 했잖아. 우리가 가난해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을 알자 며느리는 초조해 보였어요. 엄마 아빠 손주 태어난 건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민석이한테 많이 혼나고 반성했어. 앞으로는 자주 연락할게요. 현석이가 손주가 태어난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민석이는 현석이에게 연락해서 자주 잔소리를 한 모양이었어요. 처음에는 우리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던 현석이는 민석이의 말을 듣고 조금씩 생각을 바꾼 것 같았죠. 하지만 현석이가 진짜 반성을 했던 이유는 민석이의 잔소리 때문은 아닌 것 같았죠. 민석이는 자신이 해외에서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 형과 부모의 관계가 틀어진 것도 몰랐다는 사실에 크게 자책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현석이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정작 반성하고 미안해야 하는 사람은 나인데 동생이 먼저 그렇게 말을 하다니 형의 도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죠. 그리곤 우리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고 있었다고 했죠. 저도 처음 큰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어딘가 미안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좀처럼 먼저 말을 걸기가 어려웠죠. 엄마, 지금처럼 우리 애한테 지원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손주도 못 보여드렸었고, 받을 자격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애 하나 키울 수입은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가 왜 그렇게 돼요? 며느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말했어요. 큰아들은 아직도 며느리와 우리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 눈치였죠. 그저 서로 상처되는 말을 했던 것을 계기로 사이가 멀어졌다고 생각할 뿐 우리가 가난해 보여서 일부러 며느리가 거리를 둔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특하다. 둘이서 키우는 게 제일이지. 뭐야. 그럼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받는 사람 같잖아. 민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거 잘 받는 것도 효도야. 저는 큰 며느리가 우리에게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속내를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더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묵혀왔던 갈등이 풀리는 분위기에서 큰 며느리 혼자만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작은 아들 민석이는 큰 며느리가 우리를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 의도치 않게 며느리에게 복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죠. 민석이 덕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어요. 그날 이후 아니나 다를까 큰 며느리는 작은 아들네에게 지원해 준 것이 불만이라며 현석이에게 툴툴댔던 모양이었어요. 왜 우리 애만 아무것도 못 받아? 현석이네만 나중에 영어 유치원 보내주시고 그러는 거 아냐? 얘기 같이 들었잖아. 엄마, 아빠는 손주한테 해주시는 게 좋아서 해주시는 거라고. 그럼 우리 애는? 우리 애도 같이 해주셔야지. 우리는 안 받기로 했잖아. 나는 싫어.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해. 우리도 해달라고. 그날 이후 현석이는 아내와 자주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정은이 말이 안 통한다니까. 현석이는 결혼을 후회하는 것 같았죠. 현석이가 좋아했던 사람은 박정은 그 자체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연기했던 박정은이었죠. 처음부터 그 본성을 알았다면 결혼에 조금 더 신중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예감이지만 큰 아들의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의 부부 문제이니 저와 남편은 옆에서 조언과 상담을 해줄 뿐 판단은 아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와 다르게 민석이는 아주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아이도 건강히 잘 크고 있고 저와 남편도 매일 보내주는 손주 사진을 보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요. 이제 곧 어버이날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날 선물로 손녀를 위한 킥보드를 하나 주문했어요. 기뻐할 손녀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행복합니다. 모두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